자유로 위로 눈이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새벽부터 흩날리기 시작한 눈은 저녁이 되자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다. 강바람을 품고 달려오는 눈발은 방향을 바꾸며 도로를 휩쓸었고 가로등 불빛은 그 속에서 희미한 원을 그릴 뿐이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타이어는 젖은 눈을 길게 밀어냈고 다시 내려앉은 눈송이가 그 자국을 조용히 메웠다. 세상은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눈은 모든 소리를 조금씩 품어 안으며 도시를 느리게 만들고 있었다. 이청은 파주의 작은 사무실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확인한 뒤 두툼한 외투의 지퍼를 목 끝까지 올렸다. 장갑을 낀 손으로 휴대전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천천히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익숙한 표정으로 눈 덮인 골목을 걸었다. 겨울이면 대리운전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다. 노면이 얼어있는지, 교량 위에 살얼음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앞차가 갑자기 미끄러지지는 않을지 계속 살펴야 했다. 손님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지만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먼저 무사히 돌아와 다음 호출을 받을 수 있느냐가 하루 생계와 이어져 있었다. 첫 번째 운행은 무난하게 끝났다. 두 번째 호출도 가까운 거리였다. 그러나 세 번째 호출은 서울 마포에서 파주 운정까지 가는 장거리 운행이었다. 화면에 표시된 목적지를 바라보던 이청은 잠시 숨을 골랐다. 폭설이 이어지는 밤 자유로를 따라 달려야 하는 길이었다. 그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 손님을 정중히 맞이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술 기운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말투는 차분했다. 그는 짧게 목적지를 말한 뒤 조수석에 몸을 기댔다. 이청은 좌석과 거울을 조심스럽게 맞춘 뒤 안전벨트를 맸다. 와이퍼가 눈을 밀어낼 때마다 앞유리가 잠시 맑아졌다가 다시 흰 눈송이로 채워졌다. 그는 평소보다 속도를 한참 낮추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도심의 불빛을 벗어나 자유로로 접어들자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넓게 펼쳐진 도로 양옆은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멀리 한강변은 희뿌연 안개와 눈발 속으로 스며들어 경계조차 흐릿했다. 앞차의 붉은 미등은 마치 먼 항구의 등불처럼 희미하게 흔들렸고 모든 운전자들은 서로의 거리를 조심스럽게 지키며 겨울밤을 건너고 있었다. 그 순간 이청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했다. 운행 중이라 화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짧은 진동의 리듬은 가족에게서 온 전화임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핸즈프리 버튼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아빠. 차 안의 어린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막내 아들 이영경이었다. 이청은 시선을 앞에서 떼지 않은 채 부드럽게 대답했다. 영경아, 엄마랑 잘 지내고 있니? 네. 오늘 엄마랑 같이 저녁도 먹고 산책도 했어요. 엄마가 많이 웃으셨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이청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앞유리 너머로는 여전히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작은 온기가 번져갔다. 그래.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도 밥 꼭 드세요. 그럴게. 잠시 망설이던 영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빠 용돈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책을 사러 가기로 했어요. 이청은 대답 대신 계기판 너머로 길을 한 번 더 살폈다. 미끄러운 노면 위를 달리는 차는 아주 작은 방심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신호 대기 구간에 이르러 잠시 차를 세운 뒤 휴대전화로 계좌를 확인했다. 오늘 벌어들인 운행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영경의 계좌로 작은 금액을 송금한 뒤 다시 출발했다. 곧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아빠, 들어왔어요. 영경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데 써. 감사합니다, 아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많이 도와드려. 네. 아빠도 운전 조심하세요. 통화가 끝난 뒤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청은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다. 자유로는 여전히 눈을 맞으며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세상은 그에게 넉넉한 형편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자식에게 작은 마음 하나 건네는 일만큼은 미루고 싶지 않았다.
큰 돈은 아니었어도 그 속에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하루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박강희,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마치게 하소서. 영주와 영경이가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부족한 아버지이지만 끝까지 가족을 지킬 힘을 주소서. 그리고 이 손님도 무사히 목적지에 닿게 하소서. 기도는 길지 않았지만 간절했다. 그는 다시 운전대에 두 손을 단단히 올렸다. 눈은 더 굵어지고 있었고 와이퍼는 쉼없이 앞유리를 쓸어냈다. 차 안에는 엔진 소리와 히터 바람만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이청은 알지 못했다. 오늘 밤 자유로에서 내리게 될 단 한 번의 선택이 조수석에 앉아있는 손님의 삶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기게 되리라는 것을. 자유로를 감싸던 눈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거세졌다. 강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은 눈송이를 옆으로 밀어붙였고 헤드라이트 불빛은 희뿌연 장막 속에서 몇십 미터 앞만 겨우 비추고 있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은 속도를 줄인 채 서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름은 겨울도로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듯했다. 이청도 두 손으로 운전대를 안정감 있게 잡은 채 앞차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눈길에서는 급가속도 급제동도 하지 않았다. 엑셀러레이터를 아주 조금씩 밟고 브레이크 역시 미리 나누어 사용했다. 수년 동안 대리운전을 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조수석의 손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만 바라보던 그는 문득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기사님. 네. 오늘 같은 날도 일을 해야 하니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이청은 옅게 미소만 지었다. 이런 날일수록 저희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심해서 모시는 게 제 일이지요. 손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다. 사실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이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리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손님들이 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묻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저 상대가 말하고 싶으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함께할 뿐이었다. 손님은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15년 동안 다닌 회사를 오늘 그만뒀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쉽게 감춰지지 않는 허탈함이 스며 있었다. 명예퇴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회사를 떠나는 거죠. 집에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이청은 짧게 대답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다. 위로하려는 긴 말도 섣부른 조언도 없었다. 그러나 그 짧은 말은 오히려 손님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다. 친구들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렵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대학생이고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십니다. 가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무거운 줄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눈은 여전히 차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청은 잠시 앞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가장입니다. 그 말에는 자신의 지난 삶을 길게 설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같은 무게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손님은 천천히 이청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폭설로 하얗게 뒤덮인 자유로는 두 사람에게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묵묵히 건너가는 긴 여정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차는 어느덧 운정신도시로 들어서고 있었다. 눈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흰빛으로 가득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수마다 눈꽃이 소복이 내려앉았고 창마다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겨울밤을 조용히 밝히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청은 기어를 주차 위치에 놓고 엔진을 잠시 공회전시켰다. 손님은 안전벨트를 풀면서도 쉽게 문을 열지 못했다. 잠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기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집 앞을 몇 바퀴 더 돌았을 겁니다. 이청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가족은 기다려줍니다. 손님은 그 말을 되새기듯 고개를 숙였다.
회사에서는 제자리가 없어졌지만 집에서는 아직 아버지의 자리가 남아있다는 걸 잊고 있었네요.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몸을 숙여 창문 안으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청은 고개를 가볍게 숙여 인사를 건넸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손님은 아파트 현관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공동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춘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뒤 문이 열렸고 안에서 어린아이가 달려나와 그의 품에 안겼다. 뒤이어 배우자가 미소를 지으며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마중을 나왔다. 멀리서 바라본 이청은 다시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다. 그는 그 가족에게 무슨 말이 오가는지 들을 수 없었다. 다만 환하게 켜진 현관 불빛과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만으로도 충분했다. 누군가는 오늘 직장을 잃었지만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다시 자유로를 향해 차를 몰아가던 이청은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처를 감추는 동안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오늘 막내 아들에게 보낸 작은 용돈도 박강희와 두 아이를 위해 드린 짧은 기도도 이름조차 모르는 한 가장에게 건넨 몇 마디 말도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집으로 향하게 만드는 데는 그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폭설 속 자유로를 달린 것은 자동차만이 아니었다.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삶을 다시 붙잡으려는 가장의 용기도 소리 없이 내리는 눈과 함께 긴 길을 건너고 있었다. 그리고 눈 내리는 자유로는 단지 겨울의 풍경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이 잠시 스쳐 지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길의 이름이 되었다.